박구권의 대결 신민준, 박진솔 선수의 본선 24강전입니다. 기세로 일관했던 두 기사. 바둑이 굉장히 어지럽게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순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신민준 선수가 이쪽 좌변을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지금 여기를 젖혔죠. 네. 여기를 젖히고 상변을 여기까지 벗고 이쪽을 단도치니까 다섯, 지금 이렇게 여섯, 붙인 장면입니다. 일곱, 묘한 여덟, 곳을 붙였는데 아홉, 열. 좋은 수네요. 네, 마지막 한 박진솔 선수 착수하지 못했어요. 네. 그 수가 준비되어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다른 수는 100이 넘어가는 수가 연결이 되는 수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수가 상당히 유력하네요. 이렇게 막으면 물론 이렇게 늘어서 막으면 이제 끊어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도점이 위험하죠. 늘어서 받아볼까요? 늘어서 받으면 사실 연결을 차단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셋, 그 전에 다섯, 받았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젖히고 있고 만약에 잡더라도 여기가 너무 피해가 커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을 했던 건가요? 네. 지금은 그냥 막았고 100이 늘었죠. 붙인 수로 인해서 신민준 선수가 깔끔하게 연결을 했네요. 그러면 그 수는 박진솔 선수 표정으로 봐서도 아마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초읽기도 사용을 했고요. 네. 쉽게 넘겨주게 됩니다. 막상 놓이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었는데 뭐 저 형태에서 저렇게 붙이는 수는 사실 이 비맥이거든요. 네. 정맥은 아니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는 워낙 그 깔끔한 바둑이라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 잘 두네요. 중앙을 움직인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 한 수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니. 30초. 하나, 둘, 뭐 저수는 지금 당장은 단수 치고 흙이 나오면 축으로 잡힙니다만 일단 득이라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나중에 따내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네. 이쪽 중앙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 수는 두터운 수입니다. 일단 흑도를 연결을 하면서 백을 공격하고 있죠. 또 은근히 지금 이쪽에 단수가 왔기 때문에 중앙이 더 두터워졌거든요. 돌이 이쪽으로 흙이 오면서 이 105점을 끊는 것도 노리고 있고요. 바로 공격하는 거는 어려웠던 건가요? 네. 30초. 지금 뭐 바로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다섯, 저수 자체는 굉장히 여섯. 두터운 곳입니다. 이 흙 석점에 대한 연결도 지금 도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능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밀지 않죠. 이쪽으로 돌이 가면은 점점 이 중앙 백돌이 약해지니까 지금 약한 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신민준 선수의 행마가 지금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수가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선수라고 봐야죠. 흙이 막으면 굉장히 큽니다. 일단 101점을 잡으면서 집도 크지만 다음에 또 이쪽 저침이 크기 때문에 거의 100이 또 받아야 되는 모습이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받았죠. 100이 나와 끊는 수를 이제 확실하게 없애면서 연결을 확실하게 이제 시켜놨습니다. 일감은 역시 붙이면 젖혀라는 표현대로 젖히고 이렇게 미는 건데 손이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두지 못하는 거는 이 정도로 지금 형세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고요. 우상기가 원래 패가 남아있던 곳이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살았어요. 셋, 넷, 다섯.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 하변을 지키는 걸로 바둑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공격을 강행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격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자를 씌워서 양쪽을 예. 가르자고 한다면 예, 공격한다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일단 이렇게 막히는 것이 집으로 좀 손해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 우변 쪽도 완생이 아니라고 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 두 점이 이렇게 돌이 오면서 상당히 그래도 두터워졌어요. 5, 6, 좀 안전하게 이제 밀어갑니다. 이제는 개가 승부로 바둑이 흘러갑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집바둑이 되면은 이 우상기 쪽에 패맛을 지금 결행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연결시켜줬다는 것이 조금 박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국면인지 좀 천천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흑이 이제 하변을 시켰다고 보고요. 네. 흑집은 여기가 10집, 14, 16, 18, 20, 22, 24, 한 25집 정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변 흑을 25집 정도. 예, 그 다음에 우변은 우변이 이제 흑이 또 큰 곳인데 네. 우변 흑집은 백이 먼저 선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는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일단 여기는 반반으로 지금 본다면 6, 7, 8, 9, 10, 16, 18, 한 이 정도까지 한 20집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합쳐서 45이고요. 네, 여기가 한 5집 나는 맞습니다. 곳이기 때문에 쉬운 집에 여기가 약간 지금 셋, 두텁습니다. 쉬운 집 좀 네. 두텁죠. 5, 6, 그쪽 공격이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백집은 여기가 16집, 여기가 17집, 33집에 이쪽이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셋, 한 13집은 조금 두터울 것 같긴 한데요. 한 13집 정도. 네. 46집에 네, 여기가 이제 백이 따냈고 여기 따냈으니까 30초. 세 집에 여기도 한 집 정도. 셋, 한 넷, 백도 한 쉬운 집은 다섯, 나 있거든요. 아. 6, 그래서 7, 흙이 이쪽 두터움으로 덤을 내야 되는데 네. 지금 덤 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변을 지킬 여유가 없네요. 네, 하변을 지키면 백이 또 중앙을 먼저 두게 되면 가령 흙이 지금 공격을 한 것은 좋았습니다. 가령 백이 먼저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오히려 백집이 약간 불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여기서 과연 차단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셋, 넷, 5, 받아준다면 예, 받아준다면 지금 아까 이수용 씨가 생각했던 이쪽 차단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붙일 때 젖혀서 호구 자세가 되기 때문에 백이 30초. 이렇게 끊고 아. 나오는 수가 없어지죠. 이쪽으로 끊어야 되는데 그거는 네. 물론 잘 안 됩니다. 5, 그러면 이제 중앙 정도는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또 형세가 맞춰지는지를 봐야 하잖아요. 네, 물론 중앙은 잡는데 백이 이제 하변을 또 깨게 되죠. 중앙은 근데 굉장히 큽니다. 이 하변은 사실 이렇게 뒷문이 열려 있는 집은 크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차피 여기가 지금 박준주 선수가 날일자를 해 있는 곳이라 여기를 두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을 잡을 수만 맞아요. 있다면 하나, 이거는 또 형세가 셋. 다시 지금 넷, 혼전이 될 수 있습니다. 5, 네, 중앙 정도로 나는 만족을 했습니다. 네, 물론 백이 이제 나오는 수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집은 많이 깨진 모습이죠. 아까는 한 20집 정도 봐주기는 했었는데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백이 선수가 된다면 이쪽이 백이 약간 그래도 집이 붙게 되고요. 네. 뭐 물론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더 이제 집이 생기게 30초. 됩니다. 하나, 예, 물론 당장은 셋, 이쪽을 둘 가능성이 높아 넷. 보입니다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극집이 한 16집 생겼는데 흙의 피해가 우변집 그리고 중앙에 백집이 약간 나는 부분 또 아래쪽 흙집이 깨지는 것 이런 세 군데가 지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흙이 이득을 받는지 네. 그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변을 제외시키고 그 깨진 집들 그리고 백이 좀 불어나는 집 포함을 시킨다면 중앙만 해도 얼마 안 되네요. 네, 물론 그런데 사실 이 16집 정도 지금 흙집이 생겼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래도 30초. 상당히 큰 끝내기를 한 셈이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낌없이 교환을 하고요. 이제 백이 하변 손이 온다면 다 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일단 여기는 하나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흙이 막는 것과 차이가 굉장히 크고 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안 두면 뭐 이렇게만 두더라도 연결이 되니까요. 예. 하나는 일단 나가둬야 될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나갔을 때 여섯, 흙의 용수도 일곱, 여덟. 그냥 손 뺍니까? 여기는 안 나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나갔을 때 흙이 이쪽으로 받는 거는 물론 백이 대이득이고요. 이렇게 호구 치는 거는 또 저침이 오게 되면은 또 맛이 나쁩니다. 이렇게 나간 다음에 여기 또 먹여치는 수도 아, 생기고. 먹여치는 수법이 있군요. 따내면 물론 끊어서 패가 되니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신민준 선수가 하변에 막는 것은 형세에 자신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얘기를 듣기로는 알파고가 이긴 게 확실할 때는 최선의 끝내기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 알파고는 처음에 이세돌 구단과 5분기를 할 때도 네. 끝내기에 상당히 약한 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것은 알파고가 이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수를 찾아가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손에 당장은 그 수가 뭐 5집, 10집짜리를 놔두고 5집짜리를 두더라도 그게 더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다라고 알파고는 판단을 하는 네. 거죠. 네. 지금 뭐 쉽게 이겼습니다 할 수 있는 정도인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백집은 박진솔- 네, 네. 크게 박진-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예, 박진수 선수가 이제 끄는 거는 여기 이제 끊고 손을 빼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교환해두는 게 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확실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쪽에 백이 돌이 이제 오게 되면 여기 맛이 좀 더 나빠진다 이런 뜻이죠. 확실하게 연결을 해놓는 의미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막는 것이 가장 커 보입니다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는 것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마지막. 한 10집 이상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물론 선수고요. 그렇다면은 백집은 다른 곳보다 중앙 백집이 이제 늘어난 거죠. 생각지 않았던 곳에 한 10집 생겼으니까요. 원래 한 쉬운 집 정도였었는데 네. 예, 중앙 백집이 한 10집 생기면 60집 정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그다음에 흑집은 셋, 예, 하변이 다섯, 달라진 것이 지금 여섯, 하변이 깨졌고 일곱, 중앙이 이제 생긴 여덟. 거죠. 그 자리는 사실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안 둘 이유는 없어 보였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지금 개각을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선수가 되니까 윗집이 아까 20집 정도를 봤는데 지금은 40집이 조금 넘게 났습니다. 아, 네. 대신에 하변이 좀 줄어들었겠고요. 43집 정도. 그다음에 하변은 물론 집이 이제 거의 없고요. 이쪽이 한 14집 정도. 그러면은 57, 57에 여기가 지금 5집이니까 62집. 그렇다면 역시 아까와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상변에 두터움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변이 두터움. 마지막 하나, 둘, 흙이 상변에 손이 먼저 가야 좀 몇 집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끝내기 하고 나면 백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를 백이 막았을 때 10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0집은 조금 강한 네, 모습입니다.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한 12집은 나는 것 같아요. 네. 30초. 그럼 60집이 넘을 수도 예, 있는 거네요. 예, 아까 흑집이 62였는데 다섯, 상변 두터움 빼고요. 일곱, 백도 62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산으로만 봤을 때는 100유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백이 조금이라도 예, 좋아 보입니다. 이대로 신민준 선수가 승리까지 이어간다면 이바둑 완승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거의 이 박준 선수가 우세하다고 사실 보여진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쪽 부침이 30초. 예, 결정타가 되는 것으로 셋. 보여지고요. 넷, 예, 이 부침을 당하기 전에 박진철 선수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네. 예, 그렇게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 패턴인 것 같아요. 뭐 후다다닥 진행이 되는데 유리하고요. 네. 네, 역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바둑으로 만들어져 있는 커제 구단과의 대국도 그랬거든요. 네, 전투를 잘하는 거죠. 네, 전투가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바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전투를 잘하다 보면 다른 면에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올해로 입단 6년 차가 됐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아직은 여섯, 본인 욕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 본인의 양에 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리 양재호 구단도 입단 10년 차 때 세계대회 우승을 하셨잖아요. 아, 네. 그 세계대회 우승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승리도 맛봤을 것 같고. 마지막 그런데 어떠셨어요? 근데 셋, 뭐 이게 겸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강자들을 많이 만난 것 같지도 않고 지금보다는 조금 편하게
우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워낙 강자들이 많아서 네. 사실 우승 한번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요즘은 중국세가 워낙 또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30초. 우리 바둑이 굉장히 강했을 때이기 때문에 5, 그래서 여섯, 우리나라 기사들이 오히려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끼리의 경쟁이 심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기사들 보면 세계 대회 나갈 때는 우리끼리의 대결보다는 뭐 중국 기사와의 대결을 더 선호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편하죠. 우리와 대국에서는 이겨도 사실은 본전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중국 기사와 또 둬야 또 투지도 생기고요. 네. 지금 이쪽을 지금 막았는데 그 막은 수는 의미가 있네요. 이게 여기가 지금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뛰어서 두게 되죠. 셋, 그러면 나와 끊을 수가 넷, 없기 때문에요. 다섯, 이렇게 나와 끊으면 여섯. 물론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곳을 서둘러 막은 겁니다. 이제 끝내기 의미보다는 흙의 모양을 두텁게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미준 선수가 둔 이수도 굉장히 큰 곳이고요. 지금 다음에 또 나가는 끝내기까지 남아 있고. 흙이 여기를 먼저 따내게 되면은 이쪽 맛도 또 굉장히 기분 나빠지기 때문에 큰 수는 안 납니다만 일단 끝내기를 좀 당하게 되겠죠. 마지막 하나, 이런 비막 끝내기 자리도 좋죠. 네. 상변도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상변은 지금 두기가 약간 어려운 것이 흙이 둔다면 여기 맞거나 있는 수 두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느 한쪽은 백에게 뺏기기 때문에 이쪽을 막으면 백이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가거든요. 아, 네. 따내만 주면 늘어서 좋은데요.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거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고기를 백이 나오게 되면은 맛이 좀 나쁩니다. 이쪽에 들여다보고 지금은 이제 따내네요. 지금은 따내는 것은 먼저 두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쪽 들여다보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 이쪽이나 이쪽을 띄게 되면 나와 끊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따내는 것이 또 선수가 되니까요. 여기 따내야 되니까 네. 이쪽 끊는 수가 생깁니다. 역끝내기 의미가 있죠. 좌상 쪽 한 칸 뛰는 것도 선수 되나요? 네, 지금은 한 칸을 뛸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급소를 칠 것인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팩감이 많다면 이렇게 두는 수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가 되는데 이쪽을 한 칸 뛰면 무난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셋, 찌르지 않고 그냥 붙이나요? 다섯, 이쪽으로 할 때 붙이게 되기 때문에 일곱, 그냥 띄었네요. 글쎄요, 팩감이 여의치 않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찌르고 나서 붙이는 거는 여기 단수가 있죠. 단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그런데 하는데요. 그래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붙이면은 백이 이쪽으로 나오거나 물론 나와도 됩니다. 나오고 나서 있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석점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네, 석점을 버리고 그러나 상변이 낮다는 거군요. 상변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이제 이 부분 정리되고 나면 좀 어려운 부분이 하변이거든요. 네. 근데 하변은 사실 쌍방울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바둑이 마지막 종국이 되기 남아있는, 네. 위해서는 정리를 시켜야 네, 하는 건데. 네, 마지막 남은 이제 큰 곳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흑백 간에 다섯, 두기가 굉장히 여섯, 어려운 곳이에요. 하변이. 일곱, 여덟.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그래도 여기 석점을 잡는 것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이제 맞게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한 점 잡는 것까지 생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여덟. 종국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 16강 진출자 어떤 선수가 올라갈까요? 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입니다. 신민준 5단과 박진솔 7단. 네, 지금 신민준 선수가 끝내기를 이쪽을 먼저 했습니다. 나간 다음에 아까 나간 장면까지 보셨고요. 네, 네, 붙이고 이을 때 이었고요. 석점을 잡지 않았네요. 네, 석점을 잡지 않고 이쪽을 이었고 또 박진솔 선수도 이쪽을 따냈습니다. 네. 네, 이 자리가 백이 따내는 것과 상당히 크긴 합니다. 네. 석점을 잡는 자상기 석점을 잡는 것이 한 8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 지금 쌍방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네요. 네. 신민준 선수가 최근 격렬한 바둑 보여주기는 하지만 또 끝내기 하면 또 신민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워낙 끝내기가 강한 기사죠. 원래 수비형 바둑이 끝내기에 자신 없이는 두기 힘듭니다. 계산이 정확해야 되고요, 형사 판단과. 마지막. 자, 지금 신민준 선수도 열심히 개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저곳이 지금 계속 응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큰 곳인지. 네, 지금 응수를 해야죠. 백이 이쪽을 찔러놨기 때문에 여기를 안 뒀으면 원래는 뭐 손을 빼도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이제 응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흙이 지키면 이쪽 따내는 거는 뭐 백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보고 이제는 하변 맞아요. 정리가 되면 거의 네. 윤곽이 드러났네요. 둘, 셋, 넷, 다섯. 아, 하변이 더 큰가요? 8집 이상 된다. 지금 저수는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백이 먼저 두게 되면은 사실 이쪽에 붙여서 흙을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싫다. 안에서 사는 것이 싫다. 지금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하변이 흑변이 아니라 백변이 되는 건데요. 네, 30초. 백이 집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사는 것이 싫겠네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계속 둔 것은 그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형세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약간이라도 백이 우세한 모습입니다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계산으로는 여덟. 반면 승부인 것처럼 네, 보였었거든요. 네, 반면 승부인데 이제 흙집 이 상배원 흙집이 이제 물론 얼마나 나느냐가 문제였었고요. 그쪽이 덤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차이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큰 곳은 역시 하변 젖히는 것, 네, 그리고 이쪽 석점 잡는 것, 네,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변을 백이 젖혀서 막는다면 흙이 전체 대만 30초. 받아둬야 하는 건가요? 둘, 셋, 당장은 안 받아도 됩니다만, 여섯, 예, 일곱, 여덟. 그쪽을 잡네요. 당장은 이쪽에 오더라도 네. 이렇게 파울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선수가 된다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제 살아는 있다고 봐야죠. 자, 이제는 연결을 하면서 확실하게 연결을 하면서 한 점을 살렸고요. 물론 아까 백이 막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수는 가능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싫기 때문에 지금 그곳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중앙 백집 여섯, 안에서 좀 뭔가 맛이 일곱, 날 것도 같은 형태인데 네. 끝내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이렇게 끼우면은 백은 물러서야 되는 모습이고요. 네. 네. 네, 당장 이쪽을 먼저 하는 거는 먼저 손해부터 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큰 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는 나긴 납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득은 네, 지금은 큰 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중앙 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끼우고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더 이상의 진출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저 석점이 두터운 것이 이 석점을 잡으니까 또 이런 끝내기가 생겼거든요. 네, 원래는 여기 찝는 것이 흙이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뭐 거의 집 윤곽이 드러났으니까 개가가 이제는 확실하게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중앙에 찝어 놓는 자리 흙도 해놨을 텐데. 네. 그런 미리 해놨으면 네. 좋았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과 지금 이쪽 집이 6, 7, 8, 9, 10, 11, 12, 하나, 20, 22, 둘, 셋, 24, 26, 다섯, 여섯, 27, 일곱, 28, 여덟. 30, 42, 43 이쪽 집까지 하면 한 49 정도 됩니다. 거의 쉬운 집. 여기가 흙집이 10, 12, 16, 19, 26집이고요. 그럼 합쳐서 76. 네, 75, 6 정도 네. 될 것 같고요. 흙집이 2, 4, 6, 7, 10 여기가 20집이고요. 이쪽이 2, 4 여기 하나 따냈죠. 5, 6, 7, 8, 9, 10 여기는 집이 아니고 10, 11, 12, 13, 마지막. 20, 22, 셋, 여기가 40집 정도 됩니다. 네. 60 이쪽 집이 2, 4, 6, 8, 10, 12, 14 요 집까지 해서 한 14집 정도. 그럼 74집. 네. 반면으로는 흙이 약간 이기는 것 같은데요. 덤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도 그 우상 부근에 붙이는 수, 이 한 수 못 본 거잖아요. 네. 좀 허무하고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실 중앙 전투를 둘, 하고 있는 과정에서 승부가 난 것이 아니라 네. 중앙 전투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일격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실 지는 셈이 되니까요. 그냥 넘겨주지 말고 싸우는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변 흑진영이 다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신민준 선수의 역시 놀라운 그 기세가 이 바둑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는 두 선수 오늘 대국이 굉장히 치열하고 네.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봤는데 의외로 아주 쉽게 신민준 선수가 지금 승리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여전히 반면으로 흙이 약간 남는 정도. 도저히 역전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일단 박진솔 선수가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전과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예전에는 쉽게 좀 돌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해볼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항복을 선언할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성격이 담백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언제 돌을 거두느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사실 프로 기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는 입장에서도 이 한 판 한 판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더 느껴져요. 네. 프로 기사들은 이 승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렇게 젊을 때는 마지막 바둑 하나, 승부를 한 판 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네.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여러 번 승리를 해서 느끼는 그 승리의 기쁨보다도 한 번의 패배가 더 크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물론. 승리의 기쁨은 잠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소영 씨는 여러 그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실감이 많이 또 느껴질 텐데요. 나름의 간접 경험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쁨은 잠깐이고 이 본인이 졌을 때는 그 후회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아쉬움은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백이 한 점을 연결을 했는데 사실 다음에 이쪽 나가서 이 끊는 수까지 생겨서 끊으면 또 나중에 이 끊게 되면 끝내기로 또 당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네, 지금 계속 두는 걸로 봐서는 뭐 끝까지 개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준솔 선수. 네, 원래 조금 던지는 타이밍이 빠른 기사이긴 한데 네, 지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거기는 맛은 좀 나빠 보입니다만 네. 그런 정도 끝내기라고 봐야죠. 참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최선인지 네. 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는 정말 수가 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나간 다음에 여기까지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 근처 네,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요. 크게 났어요. 네, 이거는 수가 크게 납니다. 뭐 이거는 바로 역전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 것이 더 득이냐 이거를 놓고 검토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섯, 아, 여섯. 잡네요. 아, 있는 게 아니네요. 네. 네. 근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단수 치고 있게 되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간 다음에 물론 있겠습니다만 중앙 백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나갈 때 흙이 찝을 수 없을까요? 아래쪽을 들어올 때 마지막 하나, 둘, 아, 네네. 어? 이거 어. 상당히 맛이 나빠지네요. 그것이 그럼, 계속 맛이 네. 나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있는 게 깔끔했던 것 있는 게 같기는 한데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약간 복잡해졌네요. 지금 끊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 네, 뒤로 단수 치고 이쪽으로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두 점도 잡을 수가 있어요. 두점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패를 또 이긴다면 와, 이거 이것도 나중에 따낸 다음에 여기 끊는 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패를 이긴다면요. 조금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수가 있네요. 아. 네. 아주 네. 그 수가 있네요. 네. 여기 단수라고 해서 지금 딴에도 이리 끊어서 지금 이렇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 수는 다 보고 있었네요. 단수가 되니까요. 네, 두 선수 모두 보고 있었고요. 네, 붙이는 거에 대한 얘기 나누는데요. 네. 추울게 한번 사용하면서 신민준 선수가 확실하게 봐줬네요. 네. 그 수가 안 되는 걸로 확신을 하고 있었군요. 네. 붙이는 교환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전에서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잡으러 갔는데 이 붙이는 수를 역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박준조 선수.
중앙 쪽으로 단수를 먼저 치는 것이 낫지 않았냐 잠깐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네. 실전 수순을 다시 따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상대가 보지 못한 단 하나의 수로 인해서 승기를 잡는데요.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수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선수. 우상기 쪽에 넘어가는 수요. 순간적으로 사실 승부가 갈려버렸기 때문에 박준선 선수도 후회가 많이 되겠네요. 이쪽 붙이는 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을 지금 하는 그런 수를 둬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교환 해놨어야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왜 안 했냐? 뭐 네. 이런 얘기 같은데.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때는 어차피 백이 조금 이겨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지는 않았죠. 단수 친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더라면. 네. 중앙 쪽으로 단수를 쳐서 지금 보강을 하는 것이 어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전은 여기를 쳐서 붙이는 수를 당했는데 네. 이 단수를 치면 붙이는 수는 예방이 되니까요. 패맛도 남아 있는 건가요, 우상에? 네, 우상은 근데 지금은 거의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돌이 여기가 살아 있다고 본다면 이 날일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치게 돼 있네요. 호구 치는 수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바둑은 신민준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24강전 가장 긴 매치로 꼽혔던 두 기사의 대결, 신민준 선수가 박진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신민준 선수 바둑 보니까 역시 고루 갖춘 바둑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투도 능하고 상당히 지금 오늘 바둑은 한번 승기를 잡고 나서는 또 놓치지 않는 그런 또 섬세함도 보였고요. 네. 마지막 좀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네. 역시 제대로 많았어요. 정확한 수를 보고 있었네요. 네. 자, 신민준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바둑 어땠는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쪽 붙임이 되고 나서 이 이후의 진행은 상당히 그 신민준 선수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네. 얘기를 나눴던 부분으로 좀 되돌아가 볼까요? 역시 이 붙이고 넘어가는 수가 결정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박준솔 선수도 붙임이 오기 전에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단수가 오게 되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임이 와도 물론 이렇게 해서 방비가 됐죠. 방비가 되죠. 이 축이 되니까요. 그래서 중앙을 단수를 쳤더라면 좀 알 수 없는 바둑이 됐을까요? 지금은 굉장히 아직은 미지의 곳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바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기사는 이런 진행을 이제 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진행이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진행이라면 아직은 어려운 승부 같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단수 치는 수도 남아 있는 흑의 거고요.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즐거움이 남아 있고요. 예, 지금 이 단수 치고 부침이 되고 나서는 거의 승부가 결정됐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그 붙이는 수를 당하고 난 이후에는 흑이 좀 힘을 낼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기가 흑의 즐거운 패가 남아 있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네.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잠깐 좀 짚어볼까요? 붙인 수 네, 이쪽 진행이 붙인 되고 난 네. 이후에 아, 이곳이 아니라 네. 실전은 예, 여기를 쳤죠. 예, 네. 여기를 쳐서 이제 부침을 당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곳이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좀 예, 싸움이 안 됐을까요, 이 북은? 예, 싸움을 하려면 이곳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늘어서 싸워야 되는데 네. 예, 이쪽 피해가 일단 너무 크고요. 예, 또 여기 젖혀 있게 되면 역시 백은 살아있는 형태고 예, 또 백이 선수로 이쪽 흑석점을 공격을 하게 되겠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중앙은 또 가벼워졌으니까요. 이 돌이 잡히게 되면. 뭐 이미 형세 판단을 마쳤고 오늘의 신민준 선수 컨디션이라면 이 진행 좀 싸워보는 방향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무엇보다도 박진수 선수의 그 실착을 정확하게 응징한 것이 아주 신민준 선수 최근의 기세를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 바둑에 좀 다른 변화가 없었을지 오늘의 승자 신민준 선수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간략히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초중반에는 계속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 하변에서 쉽게 좀 넘어가게 돼서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붙이는 수를 당하고 난 이후에는 흑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느슨하게도 미세해진 것 같긴 한데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전에서 여기를 이제 흑이 단수 쳐서 붙여서는 확실히 좋아진 건데 흑이 이렇게 두지 않고 아까 복귀 때 여기를 단수 치는 거를 지금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 진행이었으면은 어땠습니까? 지금 형세는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되었다면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는 바둑이 됐을까요? 흑이 중앙을 두텁게 처리한 다음에 네, 이제 귀에 패를 하는 이쪽 패. 아 패가 남아 있는 거군요. 네, 음. 그런 진행이라면 패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신민준 선수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좀 있나요? 굉장히 저는 평소에 궁금했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네.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주연배 우승하고 나서 좀 뭔가 짐을 내렸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 네. 그 이후에 우승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바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매주연배 우승도 했고요. 또 3단에서 5단 승단도 했고요.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되돌아본다면 만족스러운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메지온배를 우승하긴 했지만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좀 부진해서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았고요. 올해는 세계대회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신민준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서 보면서 응원하고 이렇게 시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만나 뵙게 될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좀 해볼까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 항상 응원하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용돈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이제 부모님께 얘기했고 또 한 살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도 응원 열심히 했을 것 같거든요.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동생은 이 소식을 일단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열심히 응원했을 것 같은데 시청하면서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신민준 선수 올해 이제 GS 칼텍스배 첫 본선에 이름을 올렸고 승리까지 하게 됐는데요.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민준 선수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좀 항상 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쁘거나 이런 표정을 좀 감춘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 모습도 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들이 사실 평소에 이 바둑 승부를 연말을 하면서 이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좀 이렇게 안에서 잠재우는 그런 훈련을 저절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겨도 표현을 잘 안 하고 네. 예, 저도 또 그런 내색을 잘 안 하고 티가 잘 안 나고. 그런 것이 훈련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수많은 단련 끝에 이렇게 또 신민준 선수라는 선수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24강전 네 번째 진출자는 신민준 선수가 됐고요. 다음 경기 안국현 선수와 또 신민준 선수와 동갑인 설현준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거든요. 네. 설현준 선수도 굉장히 그 연구생 시절에 이 천재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잠깐 이렇게 성적은 좋았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기대에 못 미쳤어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또 강자인 안국현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대결은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역시 같은 시간인 오후 2시에 중계가 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재호 해설위원 그리고 진행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